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좋죠. 그 진도가 조금 안 맞는 반들을 위해서 수업을 인터넷으로 듣게끔 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좀 전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룰 내용은요, 시장 경제에서 여러 참여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참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요. 5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시장 경제의 한계점을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재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죠. 어떤 시장 경제의 한계가 발생했을 때 공공재를 생산하고 관리하기로 했죠? 그쵸? 공공재가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공공재를 직접 생산하고 관리, 운영하는 식의 시장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외부 효과를 4가지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생산 측면에서도 발생하고 소비 측면에서도 각각 발생을 하는데, 좋은 효과가 발생하면 생산 측면에서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불렀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부정적 외부 효과, 다른 표현으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가 각각 나타난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 좋은 건 늘 적게 생산되거나 적게 소비돼서 시장 실패다, 또는 사회에 나쁜 건 늘 많이 생산되거나 많이 소비되어서 시장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것을 정부가 시장이 원하는 수준까지 생산되거나 시장이 원하는 수준까지만 소비되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 외부 효과 상황에서는, 생산 측면에서는 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생산을 더 하지 못하도록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태료, 벌금, 과징금 등을 부여하는 식으로 조정자의 역할을 하죠. 소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 혜택, 세금 감면 등의 역할을 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비 행위를 더 하지 못하도록 또 규제, 벌금, 과태료 등의 수단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좀 많이 버는 고소득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소득세를 내게끔 하고,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저소득자에게는 보다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한 다음에, 그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각각 공공사업이나 복지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이러한 것들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더 필요로 하는 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이 더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마치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들을 정부가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5번 내용은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내용들이긴 합니다. 경기가 굉장히 과열되어서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경제에. 그런 경우에 정부가 이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세율을 가지고 인상 또는 인하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또 직접 조절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정부가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또는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또 국민들의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더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시장 경제에 필요한 규칙 같은 것들을 정부가 좀 마련을 해야겠죠. 정부의 역할로. 그래서 뭐 생산자에게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뭘 생산할 때의 규칙 같은 것 정도, 그리고 소비할 때의 기본적인 필요한 규칙을 정부가 만듭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경쟁이 기업 간에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제도 등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 역할을 학습을 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앞서 배웠던 시장 경제의 한계점과 함께 생각을 한다면 정부가 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1, 2, 3번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뭐야? 안 넘어가. 여긴 너무한. 끊겼나?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 다시. 네. 두 번째, 기업가의 역할입니다. 시장 경제를 위해 필요한 기업가의 역할인데 사실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기업가가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목적은 우선 이윤 극대화라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업가가 자선 봉사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을 이 2가지로만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지녀야 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마음가짐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은 기업이 마땅히 지녀야 하는 사회적 어떤 도의적 책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노동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단순합니다. 노동자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사람이죠.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한 노동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상황 또는 이제 노동자가 어떻게 하면 좀 권리를 인정받고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국가가 헌법에 권리로서 인정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 과거부터 이제 근로권이라고 하는 그 기본권이 발달을 해서 이게 헌법에 그 보장 의무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당연히 헌법에 적혀 있는 것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국가에게 발생하고요. 그런 내용이 노동권이 아니라 근로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중요한 요지 2가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헌법을 근거로 해서 하위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왜 나타났느냐, 이런 법이 왜 생겨났느냐를 한번 생각하면 이제 헌법에서 우리가 근로권이라고 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헌법에 작성해놨기 때문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하여 그걸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근로기준법은 이제 말 그대로 근로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다 명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근로환경, 근로요건, 그리고 뭐 이제 근로시간 이런 내용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소임금 수준을 법으로 정해놓은 게 최저임금법입니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2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 3권을 보장하기로 합니다.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3가지 권리라고 해서 노동 3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노동자들이 뭔가 요구사항,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목소리를 혼자 내면 뭐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잘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내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면 일단 내 목소리를 힘을 싣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연대해야 하는데요. 그 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단결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들은 함께 모여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바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예요. 노동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잘 전달하고 교섭하기 위한 그 수단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일단 모여야 뭔가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였어. 단결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를 내야겠죠. 근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사용자를 불러서 우리가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걔를 협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나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고받고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세요라고 협상을 하는 그 모습을 교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을 해서 대화로만 잘 끝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를 행동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교섭에 결렬되었을 때,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파업을 한다. 또는 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업은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태업은 일을 하긴 하지만 게을리하는 형태로 어떤 그 사용자들에게 압박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일을 지금 게을리함으로써 직장에 좀 불이익이나 손해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이렇게 세 단계로 노동 3권이 보장되는데 걔를 이제 넘겨주세요. 이렇게 단결권이라는 이름으로 권리가 존재하고 두 번째 단체 교섭권, 교섭,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 이게 단결한 다음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동할 수 있다. 근데 그 형태는 파업과 태업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권리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또 물론 중요는 하지만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내용이긴 합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비자들이 당연히 그 시장 경제에서 상품, 생산물을 소비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소비를 좀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주체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소신껏 과소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소비자 주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윤리적 소비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된 내용입니다. 윤리적 소비는 사회적인 책임이나 어떤 무리를 지은 기업의 생산물을 소비하지 않는 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그 기업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 그러니까 친환경을 지키지 않는 기업 또는 환경을 훼손하는 기업들의 생산물을 소비하지 않는 것. 그런 행위를 윤리적 소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교과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끊고 한번